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세종에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5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회 및 연구기관 발전 방향 기획에 관련된 내용하고 업무기획 총괄에 대한 내용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부장 조희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직장 동료이실 텐데 나란히 앉아 계시고 또 네. 성이 같다 보니까 예, 이 남매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예. 평소에도 친한 아니요, 평소에 전혀 친하지 않고요. 오늘 네네. 어쩔 수 없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답변에서 아주 친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그 산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에 관련돼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이제 정부에서 출연하는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말 그대로 연구기관들이 어떤 연구 기획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발전 방향을 가져야 하느냐, 그럼 이제 기관들 간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의 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각각 연구기관들끼리 협동 연구를 좀 지원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계속 좀 도와드리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또 지도 관리한다. 요게 바로 주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관기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기관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제일 많이 아실 만한 기관들은 KDI라고 불리는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교육개발원, 그리고 수능 관리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도 저희 소관 연구기관이고요. 국토연구원이나 보건사회연구원 등 이런 큰 연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흔히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검색되는 연구기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육성하고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의 기관들인가요? 저희가 산하기관은 24개고요. 그 24개의 산하기관 밑에 2개 부설 기관이 따로 있어서 총 26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역을 살펴보니까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됐습니다. 보통 5주년, 10주년을 기념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이 25주년에 무게를 두고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연구회는 연구기관 없이는 결코 저희가 운영될 수 없는 체제다 보니까 저희 연구회 체제 25주년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정책을 저희가 지원하고 적시에 제안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뭔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의 체제가 설립이 되게 되었고, 그게 이제 내년에 25주년을 맞는데, 그러면 25주년 동안 우리가 해온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 정부에서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출범됐던 그 필요성,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연구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부의 적시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이 당장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자,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25주년 기념 사업 추진단에서도 수행하는 업무들이 좀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많은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서너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5주년 하면 경제인문사연구회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온 연구기관의 백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25년사 백서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25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 심포지엄을 3년 연속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진행을 했고요. 올해 9월에 2차 심포지엄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3차 심포지엄을 내년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전시관을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인데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연구기관의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뭐 성립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말씀해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년사 백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백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서라고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그동안의 발자취를 뭐 한데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조금 특이한 거는 저희 연구회 체제의 25년만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종으로 발간을 할 거고요. 정부에서 원했던 정책 우리가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포인트로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사진이나 재미있는 이슈들, 이야기들 엮어서 넣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고 지금 관련 위원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통해서 많은 분들 연구기관의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넣어서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백서 작업 중에 역대 이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시죠. 총 8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뭐니 해도 그 초대 이사장님들 경제사회연구회 임종철 이사장님, 인문사회연구회 초대 김영진 이사장님 굉장히 좀 뭉클하고요. 그 외 분들 굉장히 공통점은 뭐냐면 그 역사를 직접 이분들이 임기 동안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연구기관과 함께 해오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하고 연구기관이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 감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뭉클하고 그분들의 그 희끗희끗한 머리, 예전에 제가 모셨을 때와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애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매번 정권은 바뀌고 정부 정책도 많이 변화를 하지만 연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사장님들과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 10년, 20년 거듭될수록 그냥 직장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을 받다가 직장 선배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이제 직장에 대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감사함과 또 애착 이런 것들도 더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직원으로서 기관장님을 모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그분들의 스타일이 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이거 좀 너무 좀 꾸중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을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뭐 애절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거든요. 그분들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직원들을 사랑했고 이렇게 잘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그대로 전하는 25주년을 기념하는 그 이사장님들의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5월 초쯤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색채가 잘 묻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백서 내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우리 조원옥 부단장님께도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백서를 작성하시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할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권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또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연구회가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연구기관들도 입장이 많이 다르고 자율성에 있어서는 또 추구하는 바가 연구자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또 연구 결과가 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융합연구, 그다음에 연구회에서 정부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희재 부장님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하는 연구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이슈화돼서 하는 것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느낄 수밖에 없고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정말 하나의 집합체 같이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업무 중에 그 국내외 MOU 및 협력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아까 말씀드린 소관 연구기관들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중장기 의제에 대한 내용, 그린 전환이라든가 규제 개혁이라든가 디지털 전환, 미래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 하나를 하더라도 결국은 각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소관 연구기관은 각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연구들, 규제 개혁이라든가 인구 구조,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대외 전략 이런 것들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종합적이고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MOU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즉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연구도 결국은 저희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연구를 기획하고 그 연구기관들이 올바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하고 도와주는 지원을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MOU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국가 정책 연구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매우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관련된 내용의 MOU를 추진을 해서 관련된 사례를 모으고 관련된 비교 연구를 진행하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회 설립 25주년 기념 3년 연속 기획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9월에는 경제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융합을 통한 초광역권 발전과 국가 싱크탱크의 역할, 특히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을 중심으로 이 주제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세종과 충청권이 이 주제의 핵심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주제가 지금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대주제 하에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세종시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세종시대 10년 성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저희가 1차 심포지엄을 잘 마무리했는데 작년에 세종시대에 관한 주제로 저희가 심포지엄을 했으니 올해는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뭔가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대전, 세종, 충청권을 묶어서 지식 클러스터로서 저희가 싱크탱크가 또 여기에 있고 대전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제안을 해보자라는 시작으로 제가 진행을 한 거고요. 긴밀한 협력 구축이 저희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된다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견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올해 9월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 있는데 6월에는 또 기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이나 또 저희 심포지엄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교통연구원에서 저희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의
자문이라든가 기획 이런 부분이 없이는 연구회가 단독으로 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충청권이나 대전에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 민관 산학연 다 같이 저희하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제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실 텐데 정책 제안이 이런 걸 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제안들 그 전문가들의 그 안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진행하는 3차 심포지엄 잘 됐으면 좋겠고 올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내용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정혜구 이사장님, 김복철 이사장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처음에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실무진들 몇 명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주제로 할까를 가지고 두 분이 만나서 막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충청권 발전, 대전, 세종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적으로 또 아주 기밀하게 움직여서 꼭 이 충청권의 네. 메가시티 완성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회 및 연구기관 공동 전시관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시하는 그 공동 전시관을 계획 중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구회와 연구기관 사실 한 기관에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조금 뭐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연구기관의 이야기까지 담으려고 하니 기획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고 저희 국책연구기관이 여기 들어와 있는 저희 세종국책연구단지에 1층에 보면 로비층이죠. 로비층에 다목적 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공동 전시관으로 한다고 하면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거기 뭐 회의 장소로도 쓰고 큰 행사 있을 때 기념식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연구회가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라고 좀 염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 꼭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연구회와 함께 연구기관과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많은 분들이 좀 홍보의 성격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러한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연구의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정부 부처 산하에 있을 때와 지금 연구의 체제하에 이렇게 움직일 때 무엇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좀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유휴 공간 있는 부분, 뭐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구축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저희는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많은 소중한 의견 주시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연구 본인의 업무를 중요시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또 알리는 것도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네. 협력을 잘 해주셔서 네. 좋은 전시관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그 연구회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을 기점으로 좀 이 전후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 일원으로서 25주년 이후의 조직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25주년을 제일 처음 연구회 체제가 시작되는 내용이 그 IMF라는 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연구회 체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연구기관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시작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25년 동안 그 역할을 잘 했는지와 그 최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년을 맞아서 앞으로 그러면 또 25년 동안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발전 방향도 그 정혜구 이사장님 필두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주년이 맞는 24년 3월에는 아마 좀 중장기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25년은 어떻게 가겠다라는 비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 법률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 법률의 개선 사항은 없느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국조실과 기재부 그리고 저희 연구기관들 그리고 또 한 축인 국회 그리고 지역 연구 이런 것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이 지식 생태계를 어떻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터로서의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좋은 직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눈빛이 네. 무슨 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네. 그 장난이고요. 저희 경제문사의 연구에 대한 자부심, 애사심이 없으면 저희 연구기관을 어쨌든 저희가 총괄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 신경 쓸 일, 그 다음에 사소하게는 자료 취합부터 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기획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해야 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과 협업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구회에서 일하는 것이 좀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네. 연구회에 근데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구나. 그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연구기관 분들이 저희 연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상급 기관인데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연구회가 연구기관과 뭔가 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 연구에 도움이 절실하고 연구회가 많은 후원 기능을 해주셔야 돼요라는 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는 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근무를 해오면서 제가 연구에서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다들 많이 공부하시고 제가 본받을 점이 많은 연구기관의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소하게 얘기를 하고 고민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배울 수 있는 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계속 사고하고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직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회에서 연구기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기관들이 되게 종합적이고 많은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되게 전문 분야를 좀 많이 하세요. 단일 분야.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 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방면을 검토하시고 고민하실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고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장이기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정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훌륭한 직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식적인가요, 우리? 아니요, 너무 듣기 좋았던 답변이었습니다. 진심이죠?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저희는 애사심을 갖고 진심만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진심을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신청곡은 어떤 분이 준비해 오셨나요? 같이 고민을 했고요. 네. 예, Something Stupid라는 마이클 버블의 노래인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때 가끔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그 저물어가는 하늘에 그 노을과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냥 Something Stupid 이렇게 딱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좀 되뇌이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팝송입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조원옥 부단장님과 조희재 기획조정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5주년 기념사업이 계속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이클 버블의 Something Stupid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that you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and it never seemed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and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m mean